안녕하세요, 친구들. 조이의 뻔한 과학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앱 인벤터를 활용하여 재미있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앱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 인벤터는 특별히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쉽고 재미있게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MIT 앱 인벤터를 활용하여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정이 없다면 부모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스마트폰에 MIT AI2 컴패니언이라는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MIT AI2 컴패니언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만들 앱은 행운의 설거지 로또라는 앱입니다. 스마트폰을 흔들면 설거지 당첨자가 로또처럼 무작위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앱을 선택을 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적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한글과 띄어쓰기와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영어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shake, wash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부분에 보면 여기 스크린 이미라고 나와 있고요.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에서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앱 이름은 shake wash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한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설거지 로또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을 바꿔볼 텐데요. 아이콘에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여기 미디어 부분에 파일 올리기를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네, 여기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내가 만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동생이라고 적힌 이 이미지는 선생님이 그림판에서 글씨를 적고 하트 모양을 넣어서 그림으로 저장한 이미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앱 인벤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미지는 먼저 서버에 모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확인을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미디어에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 파일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콘으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디시워싱 아이콘이라는 PNG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을 드래그해서 화면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이블 1은 우리가 제목을 적기 전에 여백을 위해서 사용할 레이블이기 때문에 레이블 1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여백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확인을 하면 네, 언더바가 자동으로 생기네요. 네, 그리고 이 여백은 배경색을 선생님은 다 흰색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여백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높이를 15% 정도로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높이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빈 여백을 위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구멍 요소에 맞추기를 해서 전체 스크린의 기본 전체 폭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스크린에 제목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제목이 특별히 필요 없기 때문에 스크린 2를 선택하여서 밑에 보면은 여기 제목 보이기를 체크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체크를 없애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없어지고 우리가 넣은 레이블 여백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앱 전체의 제목을 적기 위해서 다시 레이블을 드래그해서 이 뷰어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 레이블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지우고 한 칸 띄운 후에 제목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칸 띄우고 확인을 했더니 컴포넌트 이름에는 자동으로 언더바가 붙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제목에 대한 속성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바꿔봐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니까 글꼴을 굵게 하고요. 크기를 좀 크게 바꿔보겠습니다. 25 사이즈로 바꿔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옵션으로 두고요.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거지 당첨자는 하면서 땡땡땡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글 텍스트를 저는 가운데 정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텍스트 색상은 분홍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레이아웃으로 이 수평 배치에 들어가서 를 드래그해서 뷰어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배치 들어가고요. 여기 컴포넌트에 수평 배치 1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수평 배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컴포넌트는 수평 정렬 가운데 시킬 거고요. 수직 정렬 가운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하고요.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색은 또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죠. 그리고 우리가 무작위로 나타난 이미지가 사용될 컴포넌트를 하나 여기다가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 수평 배치 1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버튼에 대한 그 이름 바꾸기를 해서 이름을 이미지가 무작위로 나오니까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속성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높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지는 선택할 필요가 없고요. 텍스트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도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흔들면 무작위로 이미지가 나타나는 부분에서 우리는 센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내려오면 센서라고 있습니다. 이 센서에서 가속도 센서를 드래그해서 이 수평 배치 안에 그냥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컴포넌트에 가속도 센서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가속도 센서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디어에 가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를 드래그해서 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컴포넌트에 소리까지 들어있는 게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도 소리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완성되면 우리는 블럭에 와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앱의 첫 화면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을 클릭을 하면 이 세 번째에 보면 언제 스크린 1 초기화되었을 때 실행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화면에 옮기고요. 조금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1이 초기화되었을 때 그러면 처음에 실행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버튼 이미지에 뭔가 첫 화면에 맞는 이미지를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버튼 이미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정하기 버튼 이미지 배경색이라고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여기 실행 안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경색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텍스트에 가서 저기 위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따옴표가 있는 블럭을 가져와서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파일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 파일명은 업로드 되어 있는 것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dcwashing icon.png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명을 여기 텍스트 창에 그대로 적어도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 번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랗게 블럭 지정이 되죠. 그럴 때 키보드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컨트롤 V를 하면 파일명이 그대로 복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빈자리를 클릭하면 완성이 되고요. 가속도 센서를 클릭하고요. 언제 가속도 센서 1 흔들렸을 때 실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블럭을 옮겨 놓겠습니다. 자, 가속도 센서가 흔들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버튼 이미지에 가서 지정하기 버튼 이미지 중에 뭐 적당한 것을 가져서 를 이미지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먼저 항목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찾다 보면은 임의의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 갖다 옮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4가지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리스트에 다시 들어가서 리스트 만들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가져다 두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리스트가 4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동생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설정에 클릭을 해서 여기 항목을 2개를 더 추가를 시킵니다. 네, 보이네요. 이렇게 추가를 시키면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4개가 만들어지고요. 자, 우리는 여기 있는 텍스트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단추를 누르고 복제를 하죠. 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파일명은 이렇게 지워주고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를 더 오른 단추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블럭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파일명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넣는 순서는 어차피 임의의 항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요. 그리고 스토리 1을 클릭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의 호출 소리 1 진동하기 밀리초를 위든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을 하는데 몇 밀리초간 진동을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 수학에 가면 저기 제일 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0이라고 되어 있는 블럭을 가져와서 여기다 붙입니다. 다가 1000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1000이라고 적는 이유는 1000밀리초가 1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코딩이 완성되었고요. 우리가 만든 앱을 테스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 메뉴에 AI 컴패니언을 실행시키면 QR 마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다운받았던 MIT AI2 컴패니언을 실행시키고요. 이 스캔 QR 코드라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QR 마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앱이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앱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컴포넌트 각 항을 클릭해서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 때마다 진동과
이미지가 무작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앱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설치할 때는 빌드 메뉴에 앱 APK용 QR코드 제공을 선택을 합니다.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QR 마크가 생성되었고요. 휴대폰에 있는 MIT AI2 컴패니언을 설치된 것을 실행을 합니다. QR 코드 스캔을 하고요.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앱으로 열 거냐? 이번만이라고 한번 선택할게요. 이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그럼 저는 창을 닫고 여기에 이렇게 완료된 앱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에 대한 설정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만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설치가 뜨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앱이기 때문에 안전하죠? 무시하고 설치하겠습니다. 네, 앱이 설치되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설거지 당첨자는 하면서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되고 있죠? 네, 그러면 휴대폰에 어디가 설치되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이상으로 앱 인벤터를 활용하여 행운의 설거지 로또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뻔한 과학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